본문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목이 사평역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평역의 개념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자, 사평역은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대합실하고 유사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사평역 자체라고 하는 공간은 이게 이제 자,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데요.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데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공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써먹게 되는 소외된 사람들의 공간이다 라고 언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의 슬픔을 여기서 서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게 되는 공간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 사평역의 이 공간적인 배경이고요. 첫 줄부터 보죠.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문장 자체가 처음에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막차라고 하는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막차라는 대상이 있는데, 자, 옆에다가 기차에 대한 의미를 먼저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해되시죠? 자, 기차라는 대상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 기차는 일반적으로 이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진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라고 하는 건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기다리는 어떤 희망 같은 걸 얘기해요. 희망.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대가 시대니까 80년대니까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업화의 어떠한 혜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혜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기차가 이제 보이는 것처럼 막차예요. 막차라고요. 이걸 타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기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차 중에서도 막차는 뭐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동시에 분위기 자체도 쓸쓸하게 만들어주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느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송이눈 나옵니다. 송이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송이눈은 일반적으로 한 송이 탐스럽고 예쁜 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송이눈이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좋은 의미가 나타나는 게 맞아요. 왜 좋은 의미가 나타나느냐? 바로 예쁜 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예쁜 눈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식의 의미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들의 삶을 위로하기 때문에 희망 또는 뭔가의 위로의 대상이다 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눈 자체라고 하는 건 눈이라고 하는 건 차가움의 대상이에요. 차가움. 그렇기 때문에 차가움의 대상이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소외된 사람들의 그 삶에 가해지고 있는 어떠한 고통이나 시련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개 중에서 뭐가 맞느냐?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뒤에 봐보세요. 대합실 밖에 그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밖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밤새.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와요? 기차가 안 오죠. 그리고 다시 그 눈이 쌓인 유리창이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느냐? 실이다라고 돼 있어요. 실이다라고 하는 건 감각으로 얘기하면 촉각이잖아요. 촉각이고 차가움의 이미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묶어봤을 때 눈이 긍정보다는 뭘로 쓰일 가능성이 있구나, 부정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막차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차가 와야 되는 밖에는 뭐가 내리고 있다? 눈이 쌓이고 있다. 근데 그 눈은 흰색 보라 수수꽃의 눈인데 그 눈은 유리창을 시리게, 바꿔서 얘기하면 차갑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결국 그 말은
그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차가운, 바꿔서 얘기하면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이해되시죠? 자, 대신에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그 대합실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바로 뭐가 나온 거죠? 톱밥난로라는 대상이 나왔네요. 자, 톱밥난로는 일반적으로 작품 안에서 굉장히 쉬운 단어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쉬운 단어냐? 정답으로 정해져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톱밥난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톱밥난로는 당연히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뭐가 되느냐?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고, 다시 뭐가 돼요? 연민이 돼요. 즉 화자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톱밥난로에 나중에 톱밥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톱밥난로는 따뜻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따뜻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연민의 소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거기에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 금음처럼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시요, 감기에 콜록콜록대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요 대상들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아까 얘기했었던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의 바로 모습이 되죠.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바꿔서 얘기하면 삶의 고통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삶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들은 졸고 있어요. 어떻게요? 금음처럼요. 금음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아주 어둡게,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 또는 부정적인 삶의 모습 또는 희망이 없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콜록콜록하고 있는 그 감기 역시도 육체적인 아픔일 수도 있지만 다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뭐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 등장하는 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즉, 이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화자가 뭐를 하고 있느냐? 관찰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뭐를 하느냐? 나라는 사람이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줘요. 물론 이 불빛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톱밥난로의 불빛이 되겠죠. 톱밥난로의 불빛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물론 나도 따뜻해지기 위해서지만 누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던져주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가 돼요? 위로가 되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톱밥을 던져줬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소외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공감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위로이면서 동시에 자신과 화자겠죠?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느끼는 뭐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연대의식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불빛 속에 던져줄 때 그냥 던지지 않아요. 뭐를 던지느냐?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불빛 속에 톱밥을 던지고 있죠. 그러면 우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선 나예요. 나라는 사람이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톱밥을 넣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리웠던 순간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뭐겠어요? 지금 말고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불빛 속에 톱밥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톱밥난로 안에서 그 그리웠던 순간이라는 행복한 시간들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하는 거죠. 불타오르길 원한다는 얘기는 더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따뜻함을 느끼길 원한다는 얘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돼요. 뭘 더 기억해야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해주고 있는 화자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자는 지금 소외된 사람들한테 톱밥날에 톱밥을 넣어주는 행위만을 하고 있죠. 이해되세요? 즉 위로를 해주고는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을 개선시킬, 즉 바꿔줄 수 있는 구체적인 뭐는 없다는 얘기예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즉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뭐 돈을 벌게 한다, 직업을 먹어서 부유한 직업을 가지게 만든다, 이런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단지 위로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부정적으로요. 왜요? 특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없이 단순히 위로만 하고 있네. 즉 너라는 사람, 즉 이 시의 화자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무기력한 사람이다 라고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해는 되시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그 밑에 부분 볼까요? 내면 깊숙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내면 깊숙이. 자,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자, 할 말이 가득해요. 이 할 말이라는 건 보나마나 현실에서 느끼는 어떠한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일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삶의 애환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통들을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뭐 하느냐?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즉, 그걸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해봤자 필요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예요. 1번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할 말은 가득해도 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자신들의 삶에 대한 체념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즉, 안 돼, 포기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석이 가능하냐? 바로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라고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삶의 고통을 뭐 한다? 인내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두 개 중에 뭐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상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죠. 자, 그들은 또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표현 방식을 가끔 물어보긴 합니다. 청색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 다음에 불빛이라는 건 아까 톱밥나루 불빛이었죠?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대립되는 거죠. 그리고 청색은 푸른색이죠? 불빛은 빨간색이요. 그럼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나타난다?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다시요. 청색의 손바닥을 했을 때 이 청색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삶에 있어서의 어떤 아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삶에 있어서 느끼는 고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불빛 속에 적셔둔다는 얘기는 그 삶을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위로받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산다는 것은 때로는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에 끊을게요.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산다는 것이라고 돼 있죠. 이 산다는 것이 바로 뭐냐? 내면 깊숙이 하고자 하는 그 말들이에요. 이게 삶이란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 삶이란 무엇이냐?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토해내고 아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바로 침묵해야 돼요. 침묵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삶이라고요. 그거를 뭐요? 모두들 알고 있다고요. 모두들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침묵이라는 건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앞에서 적었던 현실의 그 아픔들을 뭐 해가는 거다? 참아내가는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삶이란 그런 겁니다. 힘들어요. 고등학교 생활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충수업 받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학교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힘들어 죽겠어 그만둘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요?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뭐 해야 돼요? 침묵해야 합니다. 견디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테니까. 그게 바로 소시민들.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의 마인드잖아요. 자, 산다는 건 때로 술에 취한 듯, 그 다음에 굴비 광주리의 사과를 가지고 귀향하는 기분이라고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귀향. 나중에 어른이 돼보세요. 어른이 되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먹을 거 하나, 그 다음에 선물 하나를 가지고 가는 그 따뜻한 마음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굴비. 사과를 가지고 귀향, 고향에 돌아가는 그 마음으로 버티는 거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인생이라고요. 견디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걸 모두들 알아요. 이 모두는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다? 현실의 삶을 뭐 해야 된다?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밑에 부분 거의 끝났죠? 오래 앓고 있는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뭐는 쌓이고 라고 돼 있어요.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래 앓고 있는 기침소리, 쓴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이렇게 돼 있죠. 두 개는 동일한 의미예요. 이게 바로 삶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삶의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오래 앓고 있는 기침소리라고 돼 있으니까 콜록콜록콜록콜록 돈이 없으니까 기침이 계속 나와도 치유받지 못하는 모습. 이게 그게 삶의 아픔이죠. 쓴약 같은 입술담배 마찬가지예요. 담배들 뻐끔뻐끔뻐끔 하는 담배를 입술담배라고 불러요. 그런 담배 연기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담배 불면서 뻐끔뻐끔 하는 모습이 나오죠. 왜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저녁노를 보면서 아 힘드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삶의 아픔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뭐는 쌓여요? 눈꽃은 쌓여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눈이 아니에요. 눈, 꽃. 왜 꽃이라고 했어요? 그 눈이 예쁘다라는 거예요. 즉 이때 나오는 눈꽃은 긍정이에요. 왜 긍정이냐? 왜 긍정이냐? 사람들이 뭐 하는지 봐보세요. 사람들이 눈꽃의 화음에 뭘 하고 있어요? 귀를 적시죠. 귀를 적신다는 얘기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 밖에서 내리는 아름다운 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왜요? 지금 이 삶이 너무나도 아프니까 바깥의 아름다운 그 눈을 통해서 현실의 아픔을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위로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은 그 눈꽃의 화음에 뭐 하고 있다? 위로받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눈꽃의 화음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눈꽃의 화음 자체가 공감각이에요. 공감각이에요. 왜 공감각이냐? 눈꽃은 시각 이미지가 나타나죠. 화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소리잖아요. 소리. 이해되죠?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무엇하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소리를 낸다. 그러면 시각에 청각화라고 할 수 있죠. 시각의 청각화. 그래서 밖에 내리는 그 아름다운 눈꽃의 소리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뭔 말이냐? 잘 보세요. 또 그래. 지금은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누가 생각해요? 화자의 생각이죠. 화자의 생각이 나타나요. 자, 화자의 생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죠. 사람들은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즉, 대합실 사람들은 서로 간에
대화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소통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걸 화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라면서 관찰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렇게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뉴스 나옵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자, 싸락싸락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다시 적신다. 현재형, 현재 시제 나타나고 있죠? 현재 시제. 그러면 이 두 가지 뭐를 만들어요? 현장감. 이해되시죠? 생생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과 뼈아픔은 두 가지는 고통이에요. 삶에 있어서 느끼는 고통이에요. 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삶의 고통들도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론이 된다라는 화자의 깨달음이 나타나요. 그러면 서론이라는 건 다 뭐가 되는 거냐? 이게 핵심이야. 서론이라는 건 하얀 거예요.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낯설음이고 뼈아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관없이 모두 다 하얗게 덮이는 거예요. 즉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것이다?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는 추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지금 아픔, 뼈아픔들도 시간, 자정이 넘으면 모두 다 추억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힘들지만 뭐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견뎌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견디면 뭐가 돼요? 추억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견뎌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서론이라는 건 꽤 중요한 깨달음의 요소예요. 자,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라고 되어 있죠.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이라는 건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이런 거예요. 기차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기차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 밤이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기차를 이렇게 보면 당연히 여기에 반짝반짝 불빛이 나오겠죠. 그 불빛은 밤이니까 뭐겠어요? 붉은색 또는 뭐 주황색 이런 식으로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단풍잎 같은 차창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밤열차는 어디로 흘러가는지라고 되어 있어요. 고생해서 드디어 막차를 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열차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미래형 실성이 나타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즉 고통스럽게 견뎌서 그 기차를 탔지만 미래는 뭐요?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서민들의 삶이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호명하며 그리웠던 순간들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에 호명했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떠올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생각하며 추억하며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웠던 순간들, 그럼 이때 나오는 그 그리웠던 순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미로 또는 행복했던 과거의 시간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나는 떠나가는 기차를 타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기차를 보내고 대합실에서 그 떠나가는 기차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연민 그리고 그들의 삶이 행복하길 바라는 소망 이런 걸 담아서 톱밥난로에다 다시 뭐를 해줘요? 톱밥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때 들어가는 이 눈물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톱밥이 되죠. 톱밥이 되는 거고 다시 이거 자체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들의 삶에 대한 뭐다? 연민. 그들의 삶에 대한 위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즉 화자는 기차를 탄 사람은 아니에요.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같은 사람이니까. 우린 이런 거 일반적으로 연대, 동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자가 그들의 삶을 뭐 하는 시다? 위로하는 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그들과 소통하고 있다? 아니요. 소통 안 해요. 소통 안 해요. 단지 톱밥널에 톱밥을 넣어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선을 위한 행동은 안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서평역의 세대학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걸로 만나보도록 하죠.